근데 전국에 이런 관련된 사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야 돼요. 다른 데 이거 알지도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 시 망자의 배우자 재산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제가 어려운 걸 할 줄 안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한정승인 자체는 웬만한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망인이 부동산을 좀 남겨놓고 뭐 또 세금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많이 해보고 전문적인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꼭 광고 같네. 맡기라고. 이것도 얼마 전에 해결했던 사건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어려운 것도 저희는 해결했습니다. 자랑하려고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었어요. 남편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 아내 사이에 어린 5살짜리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사업을 좀 하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뭐 갚는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가진 재산보다는 갚아야 될 돈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가 한정승인 상속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 아이를 한정승인하고 아내를 상속 포기해야 될까요? 아이를 상속 포기하고 아내가 한정승인 해야 될까요? 이것도 모르는 사무실들이 많아요. 아이를 한정승인하고 엄마를 상속 포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를 상속 포기하고 엄마, 배우자를 한정승인하면 제1순위 상속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순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1순위 상속인 미성년자 아이가 한정승인으로 받아줘야 이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아, 이 게임이 아니라 이 상속 문제가 다음 상속으로 넘어가는 게 이것도 어렵죠. 근데 이것도 잘 모르는 사무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한정승인하고 엄마가 상속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결정, 엄마 상속비가 나오니 아이 한정승인자 이름으로 해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딱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비슷한 케이스 저한테 질문할 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는 상속 포기로 끝났으니 엄마 명의에 있는 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막 저한테 상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진짜 모르고 하는 말이 문제 있어요. 이것도 지금 관계가 있으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가 이제 한정승인을 받아서 상속재산 파산을 진행하는데 이제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파산 관제인은 이 망자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안분배당을 하잖아요. 안분배당을. 그런데 망자 이름으로만 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봐보세요. 이 엄마 앞으로 아파트가 있었어요. 엄마 단독 명의로. 그러니까 배우자 단독 명의로. 근데 이게 결혼 후에 6년 지나고 아내 명의로 산 거예요. 아내 명의로. 두 분이서 같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근데 이걸 판사님한테 결정 올렸다가 판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연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 엄마 단독 명의로 된 이 6억인가 7억짜리 아파트는 이 엄마가 개인적으로 벌어서 만든 부동산이 아니고 이 돌아가신 망인 있죠, 배우자. 이분이 이 아파트를 배우자 단독 명의로 살 때까지 뭐 생활비 외에 돈도 좀 더 주고 뭘 하고 기여를 했잖아요. 기여. 그러니까 이제 개인회생 개입 판산에서 개인회사 어떻게 본다 했죠?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나한테 포함시킨다 했죠. 상속재산 파산 신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 망자의 개인 재산을 채권자 안분배당 해줘야 되는데 배우자 재산을 어느 정도 투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더라고요. 이거 아는 사람 한 명이 없더라고요. 저는 알았죠. 저는 알았는데 꼭 광고 같네. 맡기라고. 근데 이제 얼마 투입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 얼마 투입이 안 나와 있어요. 개인 해상하고 개인 파산은 실무적으로 이 절반 투입이 딱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인 경우에는 2분의 1 가냐? 그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이 남편이 일정의 생활비 정도, 결혼 기간,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상승 가격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사님하고 파산 관계인께서 주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의 몇 %를 투입해라. 이래야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장청 여러 가지 주장을 했죠. 이제 그 중에 하나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이 어린 애랑 엄마랑 살아야 되는데
이 엄마 앞으로 된 아파트 하나 자체를 이렇게 너무 많이 투입이 되면 앞에 생계가 걱정되고 또 엄마도 나름 중간에 경제 활동도 하고 돈을 모았고 막 탄원서 막 해가지고 10%를 투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6억에 10%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원래 망인으로 있던 재산에 배우자 아파트로 있던 가액 10%, 부동산 10% 거기를 투입시켜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이거는 분명히 유튜브 조회수도 안 나올 겁니다. 어려우니까. 근데 전국에 이런 관련된 사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야 돼요. 다른데 이거 알지도 못합니다.